오미견 거기 안 차린 거예요? 호도교 호색자 그거 네. 했던 거? 아니요. 어디야? 거기. 비어위선 거부터 시작했는데 자활 비어위선 위성 일괴 지오지야 아닌 교시? 아닌데? 오, 첫 소절. 자활 오미견 호도 요 호색자야. 이게 그냥 말 그대로예요. 밥을 좋아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듯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얘기할 필요는 문이고요. 자활 비여위산 미성일괴 지오지야 비여평지 수복일괴 지임오왕이야. 비여위산 산을 만드는데 비유하건대 미성일괴 산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한 삼태기를 이루지 못했어도 그만두면 내가 그만둔 거고, 비여평지 온폭 빠진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데 비록 그 한 삼태기만 덮었어도 나아갔으면 내가 나간 것이다. 이거는 모든 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99%를 해놓고도 마지막 1%에서 그만두면 지가 그만둔 거고, 1%로 시작했어도 했으면 지가 한 거다. 모든 건 지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책임이다. 자활 어지 불타자 기회하여. 어지 말해줬더니 불타자 그것을 기을리하지 않는 자는 키는 여기서 부사예요. 아마 회의하여 회의걸 아내에 대한 칭찬입니다. 말해준 대로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죠. 백 114쪽 가운데쯤이요. 가운데 자위 안연 왈 석호 오견 기지냐 미견 기지야. 이것도 안연에 대한 칭찬이에요. 공자가 안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깝구나. 오견 기지냐 나는 그가 나아가는 것을 봤어도 미견 기지야. 그가 멈추는 것은 보지 못했다. 여기서 석호라고 한 건 무슨 일일까요? 아깝구나. 죽었다는 얘기죠. 일찍 죽었다는 얘기죠. 그게 가만히 봐봐요. 어지 불타자 기회하여. 그 다음에 오견 기지냐 미견 기지야. 칭찬도 사실은 이런 칭찬이 없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나가는 건 봤지 머무는 건 보지 못했다. 말해주면 기울이하지 않는다. 노노의 안연에 대한 칭찬은 이렇게 곱씹을수록 세상에 이런 칭찬이 없어. 이건 뒤집어 보면 안연이 대단히 훌륭한 친구라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할 사람이 있나. 그렇게 인정해주고 응?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이 좀 생각만도 한 얘기예요. 일찍 죽었어요. 34세 죽었다고 그러는데 44세 정도로 가요. 41 같은데. 왜냐면 공자하고 나이가 한 30살 차이 나는데 이렇게 말한 연배로 이렇게 뒤져보면은 40살이 준 거로 보는 게 맞아요. 30살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자활 묘의 불수자 유이고 수의 부실자 유이고. 묘 싹은 텄으나 수 이삭이 패이지 않는 것도 있고, 수 이삭은 폈으나 부실 열매를 곡식을 맺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이 있어갖고 딱 곡식을 뿌리면은 이게 자라갖고 싹이 터서 이삭이 펴고 곡식을 나락을 맺어야 되는데 싹은 텄으나 이삭이 안 펴는 경우도 있고 요조라는 경우, 그 다음에 이삭은 폈으나 그 나락을 맺지 못한 것도 있다. 이것도 사실은
안현에 대한 이의가 아닐까 추측하는 거예요. 안현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요절함. 그 다음에 유명한 얘기죠. 자활 후생 과외 언지 레저지 두려우냐. 나중에 태어난 자가 두려울만 하니 엄은 하나도 같아요. 문장 끝에 가면 정지사예요. 문장을 끝내는 거. 그 다음에 후중에 오면은 어시 대충 묵묵부다 뭐 이렇게 되고 몸으로부터 이렇게 되고 문장 앞에 오면 순자에는 안 있어요. 평범하죠? 의문사 없지? 뭐가 됩니까? 의문사예요. 후생이 두려울만하니 어찌 레자 그 올 사람이 두려움 지금만 같지 않다고 알 수 있겠는가? 알겠는가? 후생이 그만큼 들었다 이거죠. 진실은 모르는데 40, 50이 무문화. 그러나 나이 40, 50이 될 때까지 무문화. 들리는 게 없으면, 즉 평판이 없으면 사역 부족의 AI. 그렇다면 즉 부족의 AI. 두려워할 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40, 50이 돼서도 성취하지 못하면 두려워할 만하지 않다.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40, 50이 되면은 뭔가 드러나기 나름이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죠. 40, 50이 되면 드러나나? 모르는 얘기입니다. 자활 법어지원 능무중무 개지위기. 법어는 지당한 말씀이에요. 타당한 말씀, 옳은 말. 지당한 말씀을 능히 따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개지위기. 그 말을 듣고 자기를 고치는 게 귀중하다. 나는 지당한 말씀이고 공자 같은 소리를 하네 라고 따르긴 하지만 좋은 말이라고 따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되돌아봐 갖고 나의 행실을 고치는 게 중요하고 소녀지연, 능무여로 소녀지연은 완곡하게 보기 듣기 좋게 인도하는 말이에요. 능무여로 그런 말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역지위기 왜 그 사람이 여기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따지는 게 귀중하다.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어떤 사람은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을 빗대갖고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좋아하지만 말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따지는 게 중요하다. 나한테 뭐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뭐 나한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뭐냐? 열이 부려. 듣기 좋은 말이라고 완곡하게 해서 듣기 좋은 말이라고 좋아만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따지지 않고 종이 불게 타당한 말씀이라고 그 말을 따르기만 하고 자기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오말 여지 하야니 나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활, 충실, 유, 불역이자 과즉 물탄 뒤에 심을 주어하고 정성과 신의를 주어하고 무, 불역이자 나와 같지 못한 것을 벗으로 사귀지 마라. 그리고 과즉 물탄 뒤에 허물을 지으면 탄게 고칠 것을 꺼려하지 마라. 이건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활, 삼군 가탈수야 필부 불가탈지야. 삼군의 대장을 뺏을 수 있어도 필부의 뜻을 뺏을 수는 없다. 이것도 유명한 얘기죠. 이것도 그래요. 가, 불가. 이거를 캔낫으로 지금 번역했죠. 삼군의 장소를 잡을 수 있어도 필부의 뜻을 뺏을 수 없다. 이거를 영어하고 똑같이 may must not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상군의 장수는 뺏어도 되지만, 즉 갈아치워도 되지만 필부의 뜻을 뺏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일본의 적센조례라고 오기소라이라고 해요. 오기소라이가 이렇게, 이 사람은 일을, 응? 장인 안민지덕이라고 풀어요. 사람을 기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는 지배자의 동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배자이다. 지배자가 사람을 기르고 인이라고 하는 게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상군의 장수는 마음대로 가르쳐도 되지만 백성의 뜻을 뺏으려고 하지 마라. 이 사람은, 오기소라 이 사람은 그 논어를 그냥 정치학 교과서, 그 윤리학책이나 그 도덕책을 읽지 않고 정치학 교과서를 읽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근대의 시작이라는 게 그 고전에서 형상학적인 요소 이런 걸 다 뺐다는 거거든요. 가치적인 요소. 그 다음에 자활, 의패, 원포, 여의, 호학자리, 이 불치자, 기, 유야여, 의패, 원포. 패는 낮은 거예요, 다른 거. 원포는 송어, 낡은 송옷을 입고, 여의, 호학자. 호학자, 호는 여우고 학은 담비죠. 여우나 담비, 옷을 털가죽을 입은 자와 함께 서서 불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기유예요. 아마 유일걸, 잘 어울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낡은 옷을 입고 아주 좋은 옷을 입은 자와 같이 쓰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아마 잘 어울릴걸. 불기불구, 하영무장, 이건 시경의 시의 한 규절입니다. 불기의 기는 남을 해치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남의 걸 뺏으려고 해치는 거고, 부는 내가 없어갖고 남의 걸 탐하는 거예요. 남의 걸 뺏으려고 해치지도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으니 하용은 하이예요. 이거 써있자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용은 하이예요. 부장의 장은 선이에요. 어찌 선하지 않겠는가?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없다고 탐하지도 않으니 어찌 선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재물에 욕심이 없다 하고, 이제 이거 시경 기절인데 아마 이제 공자가 그 기절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자로는 재물 같은 것을 자기가 입고 없고 그 연연해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자로 종신송지, 자로가 그 기절을 종신송지 평생토록 외부당했다. 자활 시도야 하족이자, 그것이 옳긴 하나, 또 옳긴 하나, 그것만 갖고 어찌 선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활, 세환 연후, 지송대 지구주야. 세환, 날이 추워진 연후에 소나무나 잣나무가 뒤늦게 시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를 아까 지금 우리 성 선생님이 그 주간 남의 것을 빛나게 하다요? 공로고 드러나게 하다? 옛날에 배웠을 때 이것이 이제 빛나다의 뜻도 아롱지다, 수식하다, 문식하다, 꾸며내다 이런 의미로도 있으니까, 송백이 나중 세한 이후에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알 수 있다.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시대 소정 갖고는 모르고 이런 걸 찾으려면은 근문이나 최소한 근문은 봐야 돼. 각과는 못 보더라도 근문은 봐야 되거든요. 소정은 뭐 이미 한참 뒤니까 진시황 기관들 중에 소정이니까 보통 세한도박을 갖고 많이 표현했죠. 경배를 소나무나 잣나무 이런 거. 푸름이라고 하죠. 네? 세한 연후에 선백이 푸름을 알겠다. 그렇게 번역한 거 같죠. 세한 거에 보통 조는 시들다는 거고요. 뒤늦게 시들다. 푸름을 안다 뭐 이런 거. 푸름을 안다도 되는데, 그냥 뭐
나는 전통적으로 시든 거로 만들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그 다음에요. 자활, 지작으로, 인작으로, 용작으로. 지혜로운 자는 의혹되지 아니하고 어진 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용감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를 한번 볼까요? 명족이 천리 고부럽. 명석하기가 좋기 이치를 밝힐만 하니 고로 의혹되지 않는다. 이족이 승사 고부럽. 자기 안에 갖춰져 있는 이가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길 수 있으니 고로 근심하지 않는다. 기, 조기, 배도의, 고불급. 기가 용자로 되는 게 용이라는 건 기로 나타내는 거니까 기가 좋기, 도의에 배합될 수 있으니 고로 근심하지 않는다. 차학지소야. 이것은 공부하는 순소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학지소라면 그러면 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인자로 가고 나중에 용자로 간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인자일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성리학적인 해석이죠. 지자 부록을 명족이 천리 고부록. 지금 나오는 게 명족이 천리, 이족이 승사, 기족이 배도의. 이렇게 나오니까 이와 기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기로 설명해갖고 이거를 지와 이를 이로 설명하고 기를 용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거는 말이 되죠. 응? 명족이 천리, 명석하기가 이치를 밝힐만 하니 의혹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맞는데 이치를 갖고 내 몸의 사사로운 욕구를 누를 수 있으니 근심하지 않는다. 사사로운 욕구를 누를 수 있으니까 근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자는 내 새끼가 아파갖고 큰 병 걸리고 이런 거 두려워하죠. 근심하지 않아요. 그럼 이치가 내 애가 뭐 팔자가 그래서 죽을 만한 모양이다 그래갖고 둘이 근심하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부모가 병이 걸려갖고 오늘 내일 하는데 근심하지 않아요? 나 늙으면 병 드는 거 당연하니까 이치가 나만 우리 어머니만 아버지만 남들보다 오래 살려고 이렇게 바라는 건 사사로운 욕심 아니에요. 이치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용자 불구는 그 동어 반복이니까 이해할 수 있죠.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동어 반복이고 지자 부록도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이고 인자 부록은 동어 반복이 아닌데 인자 부록은 동어 반복이 아닌데 인자 부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예요? 남의 눈에는 애석할 필요가 없어. 동어 반복이니까. 요가의 사고에 수명이라고 있습니다. 명을 순종한다. 명에 따른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내 결심,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풀어헤칠 수 있는 거하고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 명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건 따르는 거예요. 그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를 맨날 술 먹고 뭐 저거 하느라고 돈 안 벌어다 줘갖고 뭐 탐망에 제대로 봉양하지 못해갖고 부모가 병이 오고 이런 거는 다르죠. 그건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 잡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부모 따뜻한 방에 따뜻한 음식 입히고 먹을 만한 음식 저거 봉양하고 그건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든 말든 오는 거는 그냥 운명이라고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돼. 나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다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명. 근데 이 명예는 정명이 있어요. 정명이 있고 정명. 예를 들어 그냥 뭐 맨날 술담배하고 이러다가 뭐 병이 온다.
뭐 아무도 하고 그거는 사실은 다른 명이 아니에요. 내가 자초한 부분이 있지. 그 다음에 뭐 내가 맨날 뭐 높은 바위 같은 거 타고 뭐 이런 거 좋아하다가 바위에서 뚝 떨어진다 이런 것도 다른 명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쫓아가고 그런 위험한 데는 가지 않고 그런데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병이 찾아오는 거 그런 게 정명이에요. 바른 명. 맹자의 부분은 명이라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위태로운 암장 밑에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거든. 위태로운 암장 밑에 지나가지 않는다. 인자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건 다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수밖에. 근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근심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몰라요,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인정. 자활 가요공학 미가요적도 가요적도 미가요리 가요리 미가요권 같이 공부할 수도 있으나 같은 길을 갈 수는 없고 같은 길을 갈 수는 있으나 같은 입장에 설 수는 없으며 같은 입장에 서도 권할 수는 없다. 여기 추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요자 언, 기, 가요, 공이 차사야. 가요, 여기 가요 이렇게 나오는데 가요라고 하는 것은 가요, 같이, 공, 함께, 위차사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자왈 가요공학 지, 소위 부지야. 가요공학 함께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구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가요적대, 적도, 지소와 뭐냐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갈 곳을 아는 것이다. 가열입자, 독지, 고집이 불변한 같은 입장에 선다는 것은 뜻을 돈독히 하고 굳게 잡아서 변하지 않는 것이다. 권, 친추야. 소위 친물이 지경중자야. 권이라고 하는 것은 친추, 저울질하는 것으로 친물, 사물을 재서 그 경중을 아는 것이다. 가여권, 언, 능, 권, 경중, 사합이야. 함께 권할 수 있다는 것은 능이 경중을 잴 수 있다는 경중을 재서 사합이 의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양시왈 지 위기즉 가여 공학이 자기를 위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함께 공부할 수 있다. 위기. 위기는 나를 위한다는 건데 나를 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이루는 거, 성리. 공부의 목적은 자기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공부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알면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은 같이 공부할 수 있다. 학조기 명성, 연우, 가요적도. 그 공부함이 좋기, 선을 밝힐 수 있으면 그런 연우에 같이 같은 길에 갈 수 있다. 신도도, 연우, 가요리. 도를 믿기를 돈독히 하는 그런 연우에 같은 입장에 설 수가 있다. 지, 시조지의, 연우, 가요건. 때 맞추어 마땅히 행하는 것을 안 연우에 같이 권할 수 있다. 때에 따라 그 때에 맞게 적절하게 시조지의 때에 맞게 때에 맞춰 조치하면 마땅한 거죠. 때에 맞게 적절히 조치하는 걸 아는 연우에 권할 수 있다. 홍시와 역국의 종어 손행권 주역의 국외에 손계에서 권을 행하는 것으로 끝난다. 손계는 이거예요. 8번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주역 근거부터 권자 성인지대요. 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큰 쓰임이다. 미는 리비 언권 유인 미리비 요결 선 불복 그 복자는 이 복자예요. 영문지다.
없으면서 언권, 권을 말하는 것은 이 무마 같다는 거예요. 인, 미능, 립이 이렇게 사람이 쓸 수도 없으면서 가려고 하는 것이니 선부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드물다. 이거 같은 것이다. 정자와 한유, 이 반경합도 일본, 고, 유, 권변, 권술지론, 개비야. 한나라 유학자들은 반경합도를 권이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권변이라든가 권모술수하는 권술이라고 하는 논이 생겨났는데 모두 틀렸다. 반경합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원칙, 그리고 규범 이런 거하고는 어긋나나 궁극적으로 도하고 일치한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외놈 앞에서 공직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이르게 되지만 보다 큰 도에는 합치되는 거 이런 거를 도라고 여겨서 그래서 권변 필요에 따라 권모술수로 자기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권모술수를 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모두 틀린 것이다. 권지식이 아니라 권도 원칙이다 이거예요. 기본이고. 자한이야 무인식권자 한나라 이래로 권의 뜻을 아는 자가 없다. 오한 선유 오 이 차장 연 하문 편기반이 위 일장 고유 반경합도 있어. 생각하게 선유들은 이 장을 아랫장 바로 뒤에 이렇게 당체지와 이렇게 나오는 거기 하문의 편기반과 합쳐갖고 연결시켜서 한 장으로 만들어서 때문에 그래서 반경합도라고 하는 주장이 생겨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뒤에 나온 거하고 같은 장으로 한 장으로 묶어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이 나오는데 정자 비지 시약 정자가 그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연이 맹자 수 및 원기수 지의 추기 즉 권여경 역 당유경 그러나 맹자가 수익 원지수 맹자가 말하기를 수익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형수를 손으로 구한다고 하는 뜻을 갖고 추론해보면 권과 경은 마땅히 변별되는 게 있다. 이게 지금 권의 뜻을 어떻게 해석할 것 같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맹자의 그 얘기는 카톡방에 올릴게요. 카톡방에 갔어요? 카톡방 전화해줘? 그 맹자 2류 3편에 나오는 일인데 순우곤말 남녀수수 물질이에요. 순우곤이라고 하기 순우곤은 맹자가 그 제나라 수도 인치에가 있을 때 얘기인데 보통 지금은 직학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생존 경쟁의 시대니까 각국에서 이제 어디 그 혁명한 사람들을 초청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 나라가 당시 이제 저 진나라하고 쌍벽을 이루는 나라니까 제 나라 수도 인치의 진문이라고 하는 성밖에 제 나라 왕들이 그러니까 막 각종 시설을 다 갖춰있고 외국에서 그 견자들을 대거 초청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크게 번창하거든요. 거기서 이루어진 학파를 직학파라고 그러는데 맹자도 거기만 초청되었고 그때 손우곤이라는 사람은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일종의 학장 비슷한 사람을 죄주라고 하는데 죄주를 한 두세 번 했던 사람이에요. 그 손우곤이 말하기를 남녀 수수불친이에요. 남녀가 그러니까 서로 손으로 주고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입니까? 남녀가 서로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직접 손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남을 통해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이해입니까? 맹자와 이해입니다. 왈 수익
즉 원지 수. 그럼 형수가 물에 빠지면 형수를 손으로 구합니까? 그랬더니 왈 말하기를 수익 불원 시시라면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구하지 않는 것은 늑대나 승냥이 새끼 같은 것이다. 남녀 수수 물친 이야. 남녀가 직접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것은 이고 수익 원지 수자 권이야.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구하는 것은 권이다. 왈 금천하의 부자의 불원하야. 지금 천하가 물에 빠져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 천하를 구원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와 천하의 원지도 수익 원지. 천하가 물에 빠진 것은 도로 구하는 거고 형수가 물에 빠진 것은 손으로 구합니다. 자 욕수 원천하고 당신은 손으로 천하를 구하려고 합니까? 이건 이제 그 고대물인데 여기서 권이라고 하는 말이 인용됐죠. 남녀가 직접 물건을 손으로 주고받지 않는 건 이이고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구하는 것은 권이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인데 권이라고 하는 건 정질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칙과 원칙이 충돌하는 거야.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형수를 구해야 한다는 원칙하고 남녀가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과 원칙이 충돌했을 때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이거를 저울질해갖고 더 중하고 시급한 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이제 아이들이 반경합 들어간 거는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끌어들여 잡아갖고 끌고 나오고 필요한 손을 끌고 아니라 안고라도 끌고 나오니까 형수를 안고 이러는 거는 이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반경, 원칙에 어긋나지만 사람을 구했다는 점에서 도에 합치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는 둘 다 원칙인데 원칙과 원칙이 세상살이 원칙과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칙과 원칙이 충돌할 때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이 더 시급한 건가를 저울질해서 중하고 시급한 걸 먼저 하는 것. 이게 권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 문장의 이제 뜻이 정확하게 오죠. 반경합도도 아니고 원칙과 원칙이 충돌할 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거. 우리나라 안동건 씨가 우리 김씨 아니에요. 신라 왕실. 이 사람이 강릉일 때 거기 저거였다가 그 땅을 고려 왕건한테 바치자는 그래가지고 왕건이 건실을 가서 하는 게 니네 핏줄 김씨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거 그다음 통신 신라의 저 왕손이었으니까 그거를 지킨다는 원칙하고 천하의 병난이 사라지고 하루빨리 통일국가로 돼야 한다는 원칙하고 충돌했을 때 네가 내가 우리 집안 우리 핏줄 이런 거보다는 천하 만백성을 생각해서 병난이 없길 바라갖고 이게 더 중하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귀한 것이다. 이거는 권을 제대로 행한 것이다. 그래서 권실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동건씨 족보에 맨 처음에 그게 쓰여 있어요. 그게 원래 신라 김씨 후손이거든. 신라 김씨 후손이거든. 그게 권의 뜻이에요. 원칙과 원칙이 충돌할 때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이 더 시급한 것인가. 그래갖고 정질에서 중하고 시급한 걸 먼저 해놔는 거. 그 다음에 당체지와 편기반이 기불이사 시시원이 당체지와 당체는 산행덕꽃이죠. 산행덕꽃이 편기반이 나무께 흩날리다.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산행덕꽃이 바람에 나무께 흩날리다. 기불이사 어찌 너를 생각하지 않겠는가마는 시시원이 집이 멀구나. 이걸 아까 소녀들은 당체지와 편기반이를 반경합도하고 같이 붙여서 해석했다는 거죠. 그게 어떠면 산행덕꽃은 오로지 편은 오로지 반 거꾸로구나. 뭐냐면 보통 꽃망울이 지고 꽃이 핀다든가 뭐가 있는데 이거 산행덕꽃은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는 거를 권하고 미우했다고 해갖고 그걸 연결시켰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고국의 어떤 해석을 봐도 제대로 해석한 게 없어요. 응?
그래서 이건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저것 봤는데 이거를 제대로 해석한 걸 본 적이 없어요. 한국들의 시 같은데요. 그 시지 시. 근데 이 시도 시경에 지금 전해지지 않는 일시예요. 시경에 전해지지도 않고 왜 이 말이 나오는지 몰라. 자와 미지사야 부하원지 생각하지 않은 것이지 어찌 멀겠는가. 이 절은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괜히 그 해봐야 부지런히 시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향단편이에요. 향단편은 논어의 다른 편하고 다릅니다. 보통은 논어의 기록은 말을 중심으로 기록했는데 여기는 향단편은 공자의 뭐 밥 먹는 습관, 옷 입는 습관, 공자의 행동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어떻게 추측하냐면 처음엔 논어가 10편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쭉 서술하고 맨 끝에 공자가 뭐 식사는 어떻게 했고 뭐 행동은 어떻게 했고 옷은 어떻게 입었고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쓴 게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논어가 더 늘어나면서 후반부가 10편이 붙은 게 아닌가. 그래갖고 이거를 전론후론 1편부터 10편까지를 전 이거는 앞선 논어 뒤에 거로 후론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 귀절에 나오는 것들은 주어를 공자로 하지 않고 해석을 해도 관계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군자는 어떻게 먹고 식생활을 해야 되고 해야 되나 뭐에 대한 어떤 규범 같은 것들이 잘못 끼게 들어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저렇게 술술 넘어가겠습니다. 공자와 향당, 순순여야 사불론자. 공자는 향당 마을에서요. 당신이 거처하는 마을에서는 순순여야 공손하셔서 순수는 공손하셔서 마치 말을 못할 것 같았다. 이렇게 공손하고 그래갖고 나는 시키는데 그냥 따라하고 뭐 적어야지 뭐 이렇게 적어하지 않아서 말을 할 줄 못하는 사람 같았다. 기, 제, 종묘, 조종, 편편은 유근이 종묘와 조종에서는 또렷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오직 삼가셨다. 말은 분명하고 또 공적인 분야니까 분명하고 또렷하게 하는데 그래도 삼가하셨다. 조, 여, 하대부원, 간단여야, 여, 상대부원, 은는여야. 이렇게 여가 붙으면 부사구가 돼요. 조정에서 하대부,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말할 때는 간단은 온화하게 말씀하셨고, 상대부, 자기보다 윗사람과 말할 때는 은은은 중적, 곱고 바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귀절들을 이게 어떤 사람은 전체를 한 장으로 만든 사람도 있고, 뭐 한 나누기도 각자 다 나누고, 응? 이거 꼭 주어가 뭐 공자 아니라고 그냥 다른 사람 군자라고 해서 주어를 붙여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예요. 군, 소, 사빈, 색, 발효야, 여, 관계야. 임금이 불러 빈을 시키면 안색이 발효는 긴장한 거예요. 긴장되셨고 족, 발걸음은 관계야, 종종 걸음이셨다. 빈은 뭐냐면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 걸 빈이라고 해요. 사실이죠. 그거를 접대하는 사람이 빈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손님이 해갖고 손님 접대역을 맡기면은 나라의 중요한 인물을 맡았으니까 안색이 긴장하시고 발걸음도 종종걸음으로 다니셨다. 소열이 좌우수. 외국에서 40년면은 도성에 이제 문에 들어와갖고 들어오면 이렇게 늘었는데요. 이 짝이 주인 측이고 이 짝이 손님 측이으나 그러면은 높은 사람부터 사실 이제 낮은 서양대를 쓰고 이 짝도 높은 사람부터 낮은 서양대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지만 옆에 앉은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말을 이렇게 전에 말이 이렇게 전에 가서 이렇게 전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같이 서 있는 사람과 급할 때는 좌우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놓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의전후 참여야. 의가 앞뒤로 가지를 하셨다. 추진, 이겨야. 그 다음에 종종고름으로 나아가실 때는 이건 옛날 독보 같은 게 무엇입니까? 종종고름 하니까 뒷자락이 새가 날개를 펴는데 쫙 펼쳐지셨다. 걸음을 빨리 하니까. 근데 왜냐면 이렇게 하고서 조정에 있는 마당으로 이렇게 이제 사신들이 이끌고 가는데 그때 이제 종종고름으로 갈 때 추진, 종종고름 빠른 걸음으로 갈 때 뒷자락이 쫙 새가 날개를 펴는 듯 하셨다. 빈태, 필, 복명할, 빈불구이. 그래가지고 일이 다 끝나갖고 사신이 물러가면 임금한테 복명하여 말하기를 빈불구에 손님께서 돌아보지도 않고 가셨습니다. 일이 만족스럽게 끝나서 미련이 없기 때문에 돌아보지도 않고 함께 갔다고 말했다는 얘기예요. 이 공문, 국궁여야 여부용, 공문. 임금이 있는, 제후가 있는 그 문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문에 들어갈 때는 국궁형, 허리를 굽히고 마치 용납되지 않는 듯, 그 자리가 자기한테 용납되지 않는 듯 하셨다. 이 부중문 행불이요. 문 가운데 서지 않은, 중문에 서지 않으셨으면 간문으로 출입해요. 행불이요. 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옛날에 어릴 때 문지방 밟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과이, 색 발효야, 족 과경야, 기원 사 부족자. 과이는 이렇게 우리 같은 근정장 같은 거 있으면 마당에 있으면 임금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임금 있는 자리 앞을 지나갈 때 임금은 이제 그 자리에 없고 임금이 없더라도 임금 있는 자리 앞에 지나갈 때는 안색을 긴장하셨으며 발걸음은 종종걸음이셨고 그 말은 마치 말을 할 수 없는 타입이다. 즉 상가고 조심하셨다. 그 다음에 섭자 승당, 국공여야 비용기 사품식자. 그 다음에 임금은 이제 옛날 중국 사람들이 마을 생활했다고 했죠. 임금 있는 대청마루에 올라갈 때는 섭자, 옷자락을 이렇게 끓이지 않도록 이렇게 잡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옷자락을 잡고 쓴다. 마루에 올라갈 때는 국궁여야 허리를 굽히고 그건 왜냐면 위에 임금이 있으니까 비용기, 숨 기운을 참기를 마치 불식, 숨을 쉬지 않는 듯이 숨 기운을 참았다. 출, 강 1등, 영안색 이해야. 그랬다가 임금하고 만나서 얘하고 이렇게 마을에서 내려올 때, 나올 때 강 1등, 계단 하나 내려오면은 안색을 피고 구원해지셨다. 뭘 개추, 이게 그래가지고 계단 다 내려오면, 계단을 다 내려오면 종종오름으로 가는데 이 옷자락이 뒤로 새가 날개를 펴듯 펴지셨다. 복기위, 축척여야. 그래서 자기 자리로, 여기 신하들이 서 있는 자리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오시면은 축척여야. 상가하고 조심하셨다. 그 다음에 집규, 국궁여야 여불순. 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옥으로 만든 건데, 이제 외부에 사신으로 가거나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신표로 내려주는 거예요. 신표. 그 사람이 나의 사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규를 받게 될 때, 규를 잡게 되면은 허리를 묶으시고 불순, 그 규를 감당하지 못하면 된다. 상여우, 하여수. 그래가지고 그 규를 올릴 때는 음을 하듯이 이렇게 했으며 내릴 때는 마치 누구한테 무을 주듯 그렇게 했다. 세계전색, 축축, 여유순. 안색은 아니야, 발야전색. 긴장하셔서 마치 긴장하셨으니까 전색도 긴장하는 거예요. 발걸음은 쭉 아주 짧게 하셔서 여유순, 마치 질질 끌듯이 이렇게 질질 끌듯이 짧게 하셨다. 향내, 요 용색. 이건 이제 규를 바꿔서 딴 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으로 가서 향내는
외국에 사신 가면 우리도 갈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제 선물을 갖고 가거든요. 그럼 선물을 그 나라 그 임금 궁전 만하게 펼쳐놓는데 그 향례를 할 때는 용세 이제 이 중요한 게 많이 끝났으니까 안색이 좀 편해지셨다. 그 다음에 사적 유효여야. 그 다음에 이제 사수인으로서 임무가 다 끝나면 그 나라 임금이 당신 수고했다고 나하고 사전 한잔 합시다 하고 이제 사적으로 부를 갖고 사적으로 만나면은 유효여야. 안색이 아주 화기가 가득 것이다. 사신으로 갈 때입니다. 오고 갈 때. 그 다음에 군자 불이 감취식이라. 군자는 감색이나 취색으로 옷깃을 만들지 않았다. 감색은 군청색이라고 그러고 취가 아니라 추래요. 추는 보라색이래요. 설이 각각이에요. 그런데 평상복을 입을 때 저거 하는데 여기 목욕 재개할 때 쓰는 옷이라기도 하고 막 여러 색이. 그 다음에 홍자, 불이, 설복. 빨간색이나 주황색 등과 자주색으로는 설복은 평상복이에요. 평상복은 만들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는 색이라서 그렇대요. 당석, 진치격, 필표의 출기. 당석, 더울 때는 진치격, 치격은 칡대예요. 칡대로 진, 홑옷을 만들어서 입으셨는데 필표의 출기, 반드시 웃옷을 걸치시고 나가셨다. 그런 걸 만들면 아내가 훤히 보이잖아요. 여름에 제일 민망한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 허연 못이 훤히 보이고 그냥 반스 색깔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훤히 바람 솔솔 통하는 그런 것으로 옷을 해입었는데 어디 나갈 때는 위에 겉옷을 이렇게 걸쳐 입고 나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요새는 좀 그런 사람은 좀 드문데 옛날에 진짜 이런 얘기하면 또 여자들은 볼 거라도 있다고 그러지 남자는 진짜 나 같은 남자지 않아요? 볼 것도 없잖아. 그 다음에 치고고, 소위 이해고, 황이호고. 이것도 있어요. 검은 옷에는 새끼 양털로 만든 코트를 입었고 새끼 양털이 털 가죽이 검은데요. 소위 흰 옷에는 새끼 사슴 가죽으로 만든 털 가죽을 입었고 새끼 사슴 가죽이 희대예요. 누런 옷에는 영털로 만든 털 코트를 입었다. 설구장, 그 다음에 설구, 코트는 길게 만드셨는데 한 몸에 오른쪽 소매는 짧게 하셨다. 활동하는데 글씨 쓰고 그러는데 불편한 모양이죠. 풀이 필요치밀 장 일신유반 반드시 신우 이불이 있었는데 그 길이가 한 길 반이었다. 호학지후 이거 여우나 담비의 털 가죽으로 방석을 만들어서 앉으셨다. 거상 무속 불패 상기간을 제외하고는 폐물을 착용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폐물은 이제 주로 이제 옥으로 만든 폐물을 착용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옥을 좋아하는 게 옥이 사람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건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래요. 비유상 필쇠지. 유상이 아니면 좁게 마름지겠다는 거. 왜냐면 유상은 그 관복이에요. 관복은 폼장을 하고 배가 이렇게 필 한 필 쓰면은 허리 같은 데 이렇게 줄이면 전게 아니라 이렇게 접었대요. 이렇게 말아갖고 입었대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걸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접어갖고 입었는데 그 관복이 아니면 이렇게 잘라버렸다 이거죠. 잘라서 이렇게 맞게. 다 해석입니다. 고고야두관 둘이죠. 색양의 가죽으로 만든 검은색 코트나 검은 관을 입고는 조문하지 않는다. 중국은 길상에 좋은 일에 검은색을 쓰고 나쁜 일에 흰색을 써요. 나쁜 일에 흰색을 써요. 그래서 검은 옷은 길상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고는 조문하지 않는다. 기롤 필 조복이 조. 기록은 매달 초합이에요. 매달 초합에는 반드시 조복을 입고 조정에 나가셨다. 제 필유명이 목욕제기 할 때, 제사 같은 게 있어갖고 목욕제기 할 때는 반드시 깨끗한, 명의는 깨끗한 옷이에요. 깨끗한 옷을 갖춰 입으셨다.
필변시 거 필천자. 목욕제기 할 때는 반드시 먹는 것을 바꾸셨고, 저 기름지거나 그런 것들 드시지 않고 거처하시는 것도 자리로 옮기셨다. 즉 이렇게 편안하고 이런 자리에 있지 않고 좀 거칠고 그런 자리에 있었다. 그 다음에 드시는 거네요. 오늘 마셨다 합시다. 먹는 얘기죠. 식불염정, 회불염세. 밥을 드실 때는 염은 족이에요. 만족해 하다. 세. 아주 곱게 도정한 것만을 만족해 하지 않으셨고, 정은 곱게 도정한 거예요. 곱게 도정한 것만을 만족해 하지 않으셨고, 회는 꼭 잘게 쓴 것만을 만족해 하지 않으셨다. 좀 거친 것도 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당시 사람들이 회를 먹었죠. 근데 이 회는 육회예요. 육회.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회를 즐겨 먹는데, 내가 처음 중국 갈 때 2000년 전에도 거의 안 먹었고요. 중국 사람들. 요새는 전문가들 이 가운데 최고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로 이거예요. 밥사자 사의에 위 육패 불식. 밥이 의는 쉰내가 나는 거고 애는 맛이 간 거예요. 쉬거나 맛이 변한 것은 이런 변한 거. 물고기가 왜 상한 거 육패. 고기가 불피한 것은 불식. 드시지 않으셨다. 색악 불식. 색이 나쁜 것도 드시지 않으셨다. 취약 불식. 냄새가 나쁜 것도 드시지 않으셨다. 실인 불식. 익지 않은 것. 임은 익은 거예요. 익지 않은 것도 드시지 않으셨다. 불식. 때가 아닌 것도 드시지 않으셨다. 때가 아닌 것은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철이 아닌 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제때가 아닌 거. 밥때가 아닌 거. 밥때가 아니면 드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한부정불식.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드시지 않으셨다. 이건 뭐 고기를 반듯하게 썰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도축하지 않은 거. 제대로 도축하지 않은 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득기장 불식. 그 장이 있지 않으면 드시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음식에 따라 장이, 거기에 맞는 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장이 맞지 않으면 드시지 않으셨다. 육수다. 불사성 사이고요. 고기가 비록 많아도 밥 기운을 이기게 하지 않으셨다. 즉 밥을 주시고 그래야지 고기를 주로 하지 않았다. 유주무량 불급난. 술은 양을 안정하지 않으셨으나 불급난. 양에 이르지는 않으셨다. 깔아대지는 않았다. 우리가 좀 마음이 반갑습니다. 고주 10% 불식. 파는 술, 시장에서 파는 6%는 드시지 않으셨다. 상할까봐 몰라서. 대충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불철 강식, 부다식. 철은 마다하다 그만두다는 게, 강식은 생강이에요. 생강 먹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나 부다식 많이 드시지는 않는다. 지어공 불수교. 공은 저희가 지호의 저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제사 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제사 지는 것은 그 고기를 하룻밤 묵혀두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에 참석한 대부들한테 그 잡은 생선 그 고기들을 나눠주거든요. 그것들을 하룻밤 묵히지 않으셨다. 제육 불질 3일. 제사 쓴 고기는 3일을 넘기지 않으셨다. 상할까봐. 근데 나라에서 보낸 거는 왜 하루를 넘기지 않냐면은 나라에서 제사 지낸 동안 이틀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넘기고 3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철 3일, 음식집 3일을 넘으면 드시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식불어, 친불어. 밥 먹을 때 어는 대화하는 거고 어는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으면 친, 주무실 때 중얼거리지 않으셨다. 근데 밥 먹을 때 대화를 안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상막해. 그 다음에 소사, 체계. 그게 과자로 되어 있는데 그건 필자를 잘못으로 봐요.
필제, 필제요. 비록 거침밥이나 채석국이라도 반드시 제사 지내셨으며 마치 제역, 목욕 제기하듯 하셨다. 즉, 그 밥을 먹을 때 반드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처음 만든 사람을 생각해갖고 우리도 저거 할 때 고소리 하잖아요. 제사라는 거는 고소리 했다는 거예요. 고소를 했다. 이게 이제 먹는 일이에요. 석부정 부적,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자기가 바르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향인 음주, 장자출, 사출. 향인, 마을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는 장자, 지팡이 집은 사람, 즉 노인들이 나가시면 나가셨다. 즉 노인들이 자리를 뜨기 전에는 그 자리를 지키셨다. 향인 나, 조복이 입어 조개. 향인들이 나는 군화의식이에요. 애귀를 쫓아내면 일종의 피닥거리 같은 거를 마을에서 하면은 조복을 걸치시고 조계에 서셨다. 조계는 동쪽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 사당에 오르는 계단이에요. 사당에 오르는 계단에 동쪽에 올라갔고, 왜냐면 군화의식, 애귀를 쫓는 의식이니까 사당에 있는 조상의 귀신들이 놀랄까봐 조복을 걸치고 일종의 수호신 노릇을 했다. 이런 얘기죠. 문이나 타방, 재배송지, 다른 나라의 문이 남의 병문안에 갈 때 보낼 때는 재배송지 두 번 절하고 보냈다.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하니까 신부로 가는 사람한테 두 번 절하고 보냈다. 감자 괴약, 베이수지와 구미달, 불감상. 감자는 기감자예요. 공자 말년에 그 당시 명나라 식권자인데 공자가 좀 아팠던 모양이죠. 감자가 약을 보냈는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음식을 보내면 반드시 절을 하고 받는 법, 그 맛을 봐야 되거든요. 베이수지, 절을 하고 받고서는 말하기를 구미달. 내가 약에 대해서는 미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감상, 감히 맛보지 못하겠습니다. 약은 잘 모르니까 함부로 먹으면 안 되니까 보통은 맛봐야 되는데 맛보지 않으셨다. 구분, 자퇴조, 왈, 상의로. 막관에 불이 났다. 공자께서 조정에서 퇴조하고 퇴근하고 말하기를 사람이 상했느냐. 즉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사람이 상했느냐. 즉 사람에 대해서만 챙기셨다. 군, 사식, 필, 정석, 선상지. 임금께서 음식을 하수하시면 반드시 자리를 바로하고 먼저 맛보셨다. 군, 사성, 필수기, 천지. 임금이 성은 날고기예요. 생고기를 가수하시면 반드시 익혀서 천 올리다는 거, 바치다는 거 그냥 자기 조상의 사당에 바치셨다. 군, 사생, 필축지. 임금이 살아있는 가축을 내리시면 반드시 기르셨다. 그 다음에 시식어군, 군제, 선발. 임금의 식사를 시식적과 시중 볼 때에는 군제, 임금이 고소를 하고 난 다음에 먼저 맛보셨다. 음식이 상고 있나 어쨌나 먼저 맛보셨다. 질, 군, 시지, 동수, 가, 조복, 타실. 병이 걸렸을 때 임금이 보러 오면은 동수,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가, 조복, 조복을 위에 덮으셨고 실, 허리띠를 끌어다 놓으셨다. 왜냐하면 임금이 오면 조복을 입고 임금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병 중이라 일어나지 못하니까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조복을 위에 그냥 덮기만 하고 그 다음에 허리를 맨다고 허리띠를 그 위에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셨다. 군, 명소, 불사, 가해물. 임금이 들어오라고 명령하시면은 불사가 가는 수레의 말을 매는 거예요. 수레의 말이 매기를 기다리지 않고 가셨다. 왜냐면 평상시에는 말하고 수레를 따로따로 분리해놓아요. 말은 마음에 두고 수레 들어오는데 임금이 들어오라고 그러면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레의 말을 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임금의 명령을 귀중하게 여겨서 먼저 걸어서 가고 그 뒤에 마부가 수레의 말을 매갖고 쫓아오면 그때 타고 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 태묘 매사는 태묘에 들어가 있을 때 매사를 물었다. 이건 앞에서 나왔죠? 이렇게 누가 추인자들이 누가 사람의 아들이 이해를 하냐고 그랬더니 시래 그것이 이해다. 라는 앞에서 나왔죠.
부무사, 무속이, 왈, 어화빈. 벗이 죽었는데 돌아갈 데가 없다. 즉 벗의 시체를 모실 데가 없으니 했더니 말하기를 우리 집에서 빈을 해라. 우리 집에 시신을 모시고 우리 집을 빈소로 해라 라고 하셨다. 부무집에 수거마 비제육 불배. 벗이 주는 것은 비록 수레나 말같이 아주 귀중한 것이라도 비제육, 제사 때 쓴 고기가 아니면 절하지 않으셨다. 친구사이니까 제사 때 쓴 고기는 절하는 거는 왜냐면 그건 친구의 조상한테 가는 거니까 그 존경의 의미로 절하는 거고요. 친불시 거불용. 불용은 개자의 장면에서 가요. 주무실 때 시체처럼 뻣뻣하지 않으셨고 집에 평소에 거처하실 때 개처럼 이렇게 이렇게 어색하게 행동하지 않으셨다. 왜 미디어? 그렇죠. 그 다음 좀 밑에요. 견 자체자 수학 필변. 자체자 상복을 입은 자를 보면 수학 비록 친한 사이라도 필변 반드시 안색을 바꾸셨다. 견 명자여 고자 수설 필이무. 그 다음에 명자 관복을 입은 자와 고자 장인을 보면 수설 비록 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모습을 바꾸셨다. 충복자 식지 식부판자. 충복자 상복을 입은 자한테는 식은 수레를 타고 가다가 만났을 때 수레 위에서 하는 인사예요. 수레에서 식이라는 인사를 쓰며 부판자 그 부판에 파는 이 판으로 가요. 뭔가 주인은 지도꾼이라는 지도를 맨 사람이 판 비록 병친 장소를 하더라도 반드시 상복 입은 사람한테는 시계를 가하셨다. 이거는 뭐 여러 설교 소개 안 할게요. 이거 소개해봐요. 유성찬 필변색이자 아주 성찬이 차려지면은 아주 성대한 음식이 차려지면 반드시 안색을 바꾸시고 일어나셨다.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를 보는 겁니다. 신뢰, 풍열, 필변, 천둥 번개가 치거나 풍열, 바람이 맹렬하면 반드시 안색을 일어나셨다. 자연세계에 이제 그걸 좀 공경하는 거죠. 승거, 필, 정리, 집수. 수레에 오르실 때는 반드시 바로 서서 손잡이를 잡으셨다. 손잡이를 잡고 오르셨다. 거중, 불내고, 불지런, 불친지. 수레 안에서는 안을 돌아보지 않으셨고 빠르게 말하지 않으셨으며 손가락질 하지 않으셨다. 수레 안에 안을 돌아보면 안에 있는 사람이 불편해하고 빠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놀랄까봐 그리고 손가락질하면 저건 뭐야 이렇게 할까봐 그러지 않으셨다. 그 다음도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색사거의 상이후지. 이건 꿩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일시예요. 시인데 정해지지 않는 시예요. 기색을 살피더니 꿩들이 날아올라서 상이후지. 한 바퀴 빈 날아 돌더니 다시 오르다. 왈, 선량지치, 시제. 그랬더니 말하기를 이게 누구 말인지도 몰라요. 산기슭에 안꽁이 때로구나. 자라고는지 삼취이장. 자로가 다쳤더니 3번 냄새를 맡고 일어났다. 이것도 뭔 소리인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해석은 삼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을 했네요. 반대해요. 73번인데요. 호상, 초청, 후, 소식, 수강, 명령, 청방호, 산색, 공문, 우역기, 요파, 서호, 비서자, 단장, 목말, 총상리. 소식은 알죠? 조동파하고 지난번에 얘기한 왕한석하고는 당파가 달라요. 왕한석은 신법파, 개혁주의자고 소동파는 국어파예요. 근데 송대의
타당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그 당대에서부터 유럽되는 건데 과거를 볼 때 자기가 과거에 합격하잖아요. 그때 시험관 그 밑에 쓰는 거야. 자기가 이제 과거 시험 볼 때 그 시험관 채점하고 그 시험 문제 내고 채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 당시 이제 신법과의 태도가 왕한석이고 구법과의 태도가 산하강이라는 사람인데 자칫 통과했거든. 소동파가 과거 볼 때 산하강이 저거였어. 그래가지고 소동파가 산하강의 패거리예요. 그래가지고 왕한석하고는 항상 갈등을 빚었죠. 그래갖고 결국은 저 해남도 쪽으로 유배됐다가 풀려갖고 올라오던 길에 객사하죠. 소동파가. 근데 소동파는 사천성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소순이죠. 소동파는 소실이고 동생이 소철이에요. 당선 8대가에 다 들어가요. 그 선수자가. 아주 좋죠. 음호상. 호수 위에서 술을 마시는데 처음에는 났다가 나중에 비가 오다. 이 호수는 어디냐면 항주의 서입니다. 서에 가면 제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백제고 하나가 서제예요. 백제는 항주자살을 백거이가 할 때, 백남창이 할 때 백제고 서동파도 항주자살했거든. 그때 싸운 저기 세방이 서제예요. 버드나무 같은 거 아주 볼만해요. 항상 먹어서 서해 가면은 서해 탈 때 반드시 챙겨 있게 그건 저 술 안 파니까 반드시 빼가라고 안주를 이렇게 챙겨놓고 타요. 술 생각이 적응하니까. 인공호수예요. 서울은 수광염령 청방로 물빛이 반짝이니 청 날이 맑을 때도 바야흐로 좋고 산색공룡 산색이 몽룡하니 비 올 때도 또한 기이하다. 그러니까 날이 맑을 때는 맑을 대로 물색이 쫙한 게 좋고 날이 흐릴 때는 그 흐릿한 속에 불안개 속에 산색이 멍망한 것이 비 올 때도 또한 좋다. 요파 서호 비서자 서호를 서자는 4대 미인 중에 하나는 서시예요. 서호를 파는 현대어에서 많이 쓰죠. 그 목적어를 도취할 때 도취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서호를 서자, 서시에 비유하자면 감장 10개 화장을 하든 눈만 아주 짙게 바르든 총 모두 선이 마땅하다. 모두 아름답다. 서시가 화장을 10개 하든 짙게 하든 아름답듯이 서호도 날이 맑든 비가 오든 기가 막히다. 서호 여기 가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서호 갈 때는 반드시 배 탈 때 술 챙겨 갖고 와요. 몇 년 전에 갔는데 술이 맥주만 챙겼더니 아쉽더라고. 제서린벽 서린의 벽에 시를 쓰다. 지금 중국에서 난리 나는 데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문남성? 아니 티베트? 동정호하고 파양호죠. 아, 몰라요. 파양호 장강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장강이 보면 이쪽에 동정호가 있고 이쪽에 파양호가 있죠. 지금 파양호가 지금 뭐 60, 98년 전에 최고 수준이래요. 이 파양호를 거치면서 이거 이제 감사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광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부광의 옛날 이름이 강주죠. 수호지를 온 사람. 수호지에 송강이 영파석을 때려 죽이고 유배한 데가 강주예요. 강주에서 유배하다가 송강이 낯을 먹고 시를 썼어. 황소도 인간이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반란시를 써갖고 거기 지방관이 송강을 즉석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형장에 막 하는데 그걸 보고 거기 있던 저 양산박에서도 막 내려오고 그래갖고 거기서 송강을 구출해요. 그래갖고 송강이 이제 양산박으로 가거든. 거기서 송강이 이제 반란군의 이제 괴수가 되는 대목이에요. 그 강주라고 하는 뜻이요 구관이에요. 구관 바로 옆에 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여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중국의 명산 중에 하나예요. 유적지도 많죠. 그러니까 1840년 아평전쟁 이후에 서양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 서양 사람들이 여름 별장을 많이 졌어. 그리고 그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들이 회의하고 그럴 때 덥고 그러니까 비다호 그 저기 발에만 있는 비다호로도 가기도 하지만 여산에서 하거든요. 여산에서 회의해갖고 그때 팽독해 자르고 막 그러죠. 뭐 그런데 아주 유명한 그 저 관광지인데 여산에 있는 서림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거기에 담벼락에 쓴 시예요. 유명하십니다. 횡관성명 측성범 원근보조 각부동 부식 여산 진면목 지연 신재 차산중. 가로로 보면 산마루고 옆에서 보면 봉우리다. 산인데 이 장에서 보면 산마루고 아니 언덕이 이렇게 산 고개고 이 장에서 보면 산이 날 거예요. 봉우리. 산이 보는 거에 따라 이 장에서 보면 뒤가 안 보이니까 산 봉우리를 보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산마루를 볼 수 있대. 산 고개로. 응? 멀고 가깝고 높고 낮음이 보는 거, 그 보는 시야에 따라 각부동 산의 모습이 다 다르다. 부식 여산 진면목. 여기서 여산 진면목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산의 진면목을 부식 알지 못하는 것은 찌우연 단지 몸 때문이다. 신재 차산적 몸이 그 산 속에 있기 때문이다. 즉 그 속에 들어가면 그걸 보지 못하고 바깥에 나와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산 속에 들어가면 보는 각도에 따라 산이 다 봉우리를 보이기도 하고 산골 마루를 보이기도 하고 다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여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것은 몸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세상을 그 속에 휘말려서는 그 저를 진면목을 파악할 수 없다. 유명한 시입니다. 해숭 충광망경. 해숭은 송나라 초의 스님입니다. 시와 그림을 잘 많이 썼다는데 해숭의 충광망경이라고 하는 그림에 봄강의 그 저녁 풍경 그림에 서동파가 시를 쓴 거예요. 뭐 그렇게 그런 거 많잖아요. 그 그림 옆에 시 쓰는 거. 축의 도화 삼량지 충광순환 앞선지 루 만지 로하단 정시 하본 육상시. 축의 도화 삼량지 대나무가 바깥으로 복숭아꽃 두세 가지가 피어 있는데 대나무가 받치는데 대나무밭에 이렇게 대나무 속에 복숭아꽃인데 거기 복숭아꽃이 핀 가지 두세 개가 나와 있는데 충각 봄 강에 순한 물이 따뜻한 것은 앞선지 오리가 먼저 하네. 그래서 오리 새끼들이 가서 이제 꼬박꼬박 졸고 있다 이런 거죠. 그 강가에 루만지 쑥이 강가에 땅에 가득한데 로하단 초봄이에요. 갈대 싹은 아직 짧은데 이제 막 쑥만 만개하고 갈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정시 바로 하돈 욕상시 황복이 올라올 때네. 황복 보고 갖고 요리해 먹겠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황복이 올라올 때네. 초봄에 황복이 막 올라오는. 응? 황복 먹어봤어요? 몇 번 먹어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고향이 뒤여라 가려면 기차 타고 강경에서 내려갖고 이렇게 나루 건너서 가고 그러면 그 강경 나면갖고 봄에 가면 황복탕 있으면 황복탕에 우리 아버지 꼭 소주 한잔 드시고 하셨는데. 자, 우리 소동파의 시를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